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차입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느끼는 거는 많이 젊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서서히 나이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이피방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GM이 어떤 방식으로 얻어지고 어떻게 분석의 기초 단계를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903년에 에인트호벤에서 ECG, 우리가 얘기하는 EKG가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 말고 이피방이나 부정맥병에서는 EGM이라는 터미널을 줬습니다. 다른 거는 이게 표면 심전도가 아닌 인베시브하게 카테타라는 걸 심장 안에 넣게 되고 심장 안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보는 거죠. 조금 다르지만 상호 좀 보완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심전도실에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심전도를 분석하듯이 저희 부정맥방 이피방에서도 이런 표면 심전도와 함께 심장 안에서 생성되는 일렉트로그램 EGM을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몰폴러지인지 아니면 액티베이션 시퀀스 아니면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일렉트론의 관계 등을 분석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이디어한 일렉트로그램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아이디어하게 부정맥방이 디자인돼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검사실을 보게 되면 심장을 조용할 수 있는 심장 조영 장치가 있고, 보통 왼쪽 다리 편에 이렇게 펜던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랩마다 다를 건데 이게 플로어에 있는 방도 있겠고 아니면 암이 펜던트가 설치돼서 이 플로어에서 띄어져서 있는 방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뭐 3D 장치 및 RF 버블레이션 장치, 요 밑에 숨어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앰프라는 장비도 있게 되죠. 그래서 검사실 환경에 따라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심전도라든지 EGM을 디스플레이하는 모니터가 검사실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합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심전도실이라 하면 전기생리학 검사실에는 조금 인베시브하게 이 전극 카테타라는 거를 심장 안에 넣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알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죠. 앰프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장비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을 노이즈 같은 거 캔슬링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시그널을 얻기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모니터로 표출되게 됩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다 랩마다 이제 분리돼서 있게 되는데 이 중요 장비를 떼어보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게 서페이스 ECG 부분이 되겠고, EGM, 우리가 오늘 볼 EGM을 얻는 카테타 인풋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앰프로 들어가고 여기서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이 모니터로 표출되게 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심장의 부정맥 유발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스티뮬레이션 장비라는 게 특별하게 이피랩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또 옆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보통 이피랩에서는 뭐 소아과 같은 건 하지 않지만 헤모다이나믹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게 해서 뭐 세츄레이션이라든지 BP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트램 같은 것도 있게 되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심전도실에서는 뭐 그 스탠다드 립리드하고 체스트 리드를 얻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페모랄 베인을 통해서 다양한 카테타를 넣게 됩니다. 카테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선생님이 붙이시는 일렉트로드가 이런 가는 정극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인베시브하게 심장에 넣게 되고 심장 안에서 보는 일렉트로그램을 계측하게 됩니다. 이런 카테타들은 앞에 이제 심전도 역할을 하는 정극의 역할을 하는 링이 있게 되고, 이런 각각의 링은 아주 가는 와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끝에 단자로 연결되어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단자를 인풋 모듈에 넣고 저희 디스플레이까지 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일렉트로그램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가 다 인슐레이션 되어 있잖아요. 이 작은 카테타 안에 그 전극들이 다 각각이 인슐레이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와이어가 코팅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런 작은 루멘을 통해서 들어가서 서로 간섭이 없게끔. 그래서 가끔 이피랩에서 펠로 선생님들이 카테타 넣을 때 잘 안 들어간다 막 꾸기잖아요. 막 실린지로 막 당기기도 하고, 그죠? 선생님들이 만려하는 행동이죠. 절대 못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목적하는 부위에 들어갔을 때 일렉트로감이 안 나오거나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시고 혹시나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으면 잘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앰프인데 사실 잘 고장 안 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게 어디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장비인데 여기 보면 표면 심전도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CIM 아까 인베시브하게 카테터 있잖아요. 그런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카테터 인풋 모드를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가끔 보면 억스라는 게 있죠. 여기 심전도실에서는 유니폴라를 WCT를 이용해서 보잖아요. 근데 저희 EP방에서는 WCT뿐만 아니라 그 심장 안에 일렉트로 심장 바깥에 IVC나 이런 데 일렉트로를 그라운드 잡아서 특별하게 유니폴라를 구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트 같은 게 엄청 중요하고 헤모다이나믹 볼 수 있게끔 프레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장비인데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앰프는 선생님들이 표면 심전도뿐만 아니라 심장 안에서 들리는 EGM을 게더링하고 그런 퓨어한 시그널을 아주 노이즈 캔슬링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역대로 좁혀줘야 돼요. 그래서 필터링이라는 작업을 통하고 그러면서 아주 퓨어하게 선생님들이 판독하거나 그 인터프리테이션 잘 할 수 있도록 퓨어한 시그널을 받아들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그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컨버전해서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그 모니터로 사출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 앰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전도실 부정맥 방이 발전하는 거하고 이게 콜리에이션 됐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한 90% 점유율을 하고 있는 G 장비가 모달티 완전히 페이스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장비들은 예전에 비해서 레거시한 이런 부분 보면 노이즈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다양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에 따라서 아주 퓨어한 이렇게 시그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타이트한 작은 시그널들도 계측할 수 있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지금 저희 랩 같은 경우는 이제 콤보 랩을 쓰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들어온 시그널이 앰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보고자 하는 범위로 줄여들게 되고 이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는데 저희 랩 같은 경우는 이제 콤보 랩을 쓰게 됩니다. 보통 조금 약간 단가가 낮고 EP에 특화되면 카디오 랩 같은 걸 사용하게 되고 그 랩이 소화에 좀 준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헤모다이나믹이라든지 뭐 프레셔 같은 거 모니터링 하게 된다면 맥락까지 같이 컴바인된 이런 콤보 랩들을 사용하게 되죠. 이게 제 이 제품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내 점유율 한 90% 정도 되는 아주 제가 보기엔 훌륭한 장비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그 장비의 발전이 EP방이라든지 이런 발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발전은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역사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1987년, 그러니까 88년 올림픽 한 해 전에 처음으로 RFCA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선생님 랩에서 사용한 DC 카디오 있잖아요. DC 컬런트 이런 걸 위해서 AB 노드 절제라든지 부정맥을 없앴어요. 당연히 고에너지를 심장에 주기 때문에 카디악 탐폰이라든지 아니면 퍼포레이션 다양한 이벤트들이 생기고 다른 에너지 소스를 이용한 치료 방법을 개발하게 됐고 그게 1987년입니다. 이 이후가 부정맥, RF를 이용한 부정맥 치료에 있어서 황금기 같은 시기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뭐 잭만, 그 유명한 잭만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다 핫사게, 뭐 AP 핫사게 선생님 이런 때 이후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EP의 확장기, 황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당시 보면 지금보다는 아주 떨어지지만 이 켄트번드 같은 것도 보이고 이 투투원 컨덕션도 보이잖아요. 여기 예전 DC였는데 하이 프리퀀시를 통해서 PQRS 사이너스 하는 것도 보이죠.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G 장비가 1989년도에 제 1세대 그 레코딩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요. 즉 EP가 RF로 사용한 2년 후인 이듬해 다음 89년에 퍼스트 제너레이션을 만들고 아주 미미하게 발전을 하다가 최근 2020년부터 완전히 이 모달리티가 바뀌는 혁신적인 변화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부정맥은 지금부터 발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리아 정립되어 있는 것도 많고 저희가 느끼긴 하지만 이런 산업 기술의 발전, 뭐의 발전에 따라서 저희 부정맥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장비, 기술만 발전하면 모든 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계신 어느 분은 이런 일을 할 텐데 우리 심장에다가 표면 심전도가 아니잖아요. 표면 심전이 아니고 심장 안에 이렇게 인베시브하게 전극을 넣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잘 넣어줘야 돼요. 여기 어느 분들 하겠죠.
엄한 데 놓고 뭐 장비가 어떠니 시그널이 어떠니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음 세션에 이현 선생님이 그 더 정확하게 설명할 텐데 간단히 저희가 레코딩하기 필요한 필수 부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SA 노드 근처죠. 보통 컨덕션 시스템은 SA 노드, AB 노드, 히스퍼킨제가 그 메이저 컨덕션 시스템인데 이렇게 표면 심전도가 아닌 카테타를 페모랄 베인을 통해서 넣게 되고 보통 SVC 아래 정션부, 에피카디아부에 SA 노드가 있잖아요. 이쪽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표면 심전도의 P 웨이브와 비슷한 위치에 타이니하고 샤프한 에이트리움 시그널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CT라든지 엑스레이 보면 이런 위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옵토시 해보면 라이트 에이트리움은 크리스탈 터미널스 그 중심으로 해서 뒤쪽은 팩티네이트 머슬이 있고 앞쪽은 스무스 머슬이 있고 앞쪽은 팩티네이트 머슬이 있잖아요. 이 무빙하는 하트에 움직임이 많은 카테타를 놓는다는 거는 놓고 아이디얼 시그널을 얻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카테타를 이런 데다 놓으면 걸리는 부분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에이트리움 같은 거를 사극의 쿼드리폴라로 스테이블하게 위치시킬 때는 비교적 조금 앞쪽 이런 팩티네이트 머슬이 있는 쪽으로 위치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랩은 외국의 어떤 랩은 자꾸 움직이고 레코딩이 어렵고 페이싱도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어펜디지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충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 근거와 해박적 근거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양하게 알고 이렇게 코멘트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의 히스번들 근처입니다. 인테이트 septum의 말단 부위, 트리커스 벨 상단 부위에 있겠는데 플로로스코프 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여기가 이제 애눌러스가 되겠는데 앞쪽으로 들어가면 벤트리클이고 그 티밸브의 항상 상단에 있어요. 왜 다양한 이런 카테타들이 이런 과학적이고 해박적 근거로 그 포밍이 만들어졌거든요. 살펴보면 옵토시에 살펴보면 컴팩트한 AB는 히스번들은 티밸브의 상단과 같은 레벨의 약 60%가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카테타를 만들거든요. 어떤 랩은 고대 같은 경우 CRD2 이렇게 이제 코브라 머리처럼 서진 카테타를 쓴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CRD 이렇게 약간 스무디하게 꺾어질 수 있죠. 사실 이것보다 이런 커브는 되게 어큐트하잖아요. 이런 건 벤트리클에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AB도 컴팩트한 AV 밑에서 레코딩된 히스는 T-밸브의 상단에 대부분 걸치게 되고 그런 이유로 비교적 스트레이트 폼에 갇힌 카테타를 사용하는 게 유용합니다. 비교적 이렇게 됐죠. 여기 트리커스 밸브가 되겠고 에이트리움 벤트리클인데 이쪽 부분에 레코딩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요거를 카테타를 넣는 방법들 펠로쌤들이나 스태프쌤이 아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저희들 같이 교육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들이 가이드 하기도 하고 이현 쌤이나 선생님들도 다 펠로쌤들 하시면 가이드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먹히죠. 이유가 있어야 억셉터블 하죠. 그게 되면 이렇게 T-밸브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히스 레코딩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RV 에이펙스에 스테이블하게 집어넣고 벤트리클 깊게 넣으면 당연히 에이트리움은 안 보이죠. 그다음 벤트리클 앞에 이런 타이니하고 샤프한 포텐셜이 보이는데 이건 히스 아니죠. 히스가 보이려면 비교적 A팀 쪽 빠져야만이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가 보여야 히스입니다. A가 보이지 않고 비교적 V에 가깝게 붙은 이런 시그널을 선생님이 히스에 오인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자연스럽게 좀 빼주세요. 그리고 A 스파이크를 확인하고 이렇게 조금 여기 이 간격보다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샤프한 시그널을 봐야만 이게 리얼 히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빼서 A팀으로 가깝게 되면 히스를 볼 수가 없죠. 이거를 LAOB를 보게 되면 아올타의 이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라이트 코로나리가 나오는 부분, 레프트 코로나리 이게 후벽에 있는 논 코럴 커셉이라는 건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 아올틱 커셉에서 생기는 APC도 있을 거고 VPC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카테타를 엘브사에 들어가면 이런 시그널 보여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인터레스팅하다 막 3D 마크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안 하실 텐데 이게 마크해서 이거 되게 인터레스팅한 시그널이야. 그게 아니라 반대표에서 히스 시그널이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코랄 사이너스죠. 왜냐면 대부분의 카테타가 에이트리움의 라이트 사이드 들어가기 때문에 레프트 사이드에 생기는 어떤 부정맥을 관찰하거나 할 수 있는 카테타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피방에서 한 게 CS 카테타인데 이건 넣기 어렵죠.
왜? 다른 거는 캐비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캐비티 안에다 띄워놓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작은 구멍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구멍이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밸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되게 아주 고난이의 테크닉이 필요하고 각각 랩마다 뭐 페모랄을 통해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듀오데카를 넣기도 하고 어느 랩은 중울라나 서브클라피널에서 넣기도 하죠. 근데 원체 넣기가 어려운 그 회복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 조급하고 그런 분도 있어서 막 카테터 돌리고 막뭐 나쁜 소리 하고 막 그러면 선생님들이 컴다운 시켜줘야 돼요. 그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막혀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넣기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가이드해야 하는데 이게 크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조 해보면 좋지만 사실 잘 엔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하는 프로세스에 되게 시간 소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튜브를 아래로 돌리면 이 트리커스 밸브와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겹치게 돼 있어요. 얘 구조는 되게 파이브로틱한 티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방사선이 투과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이오카디움 조직보다 약간 희끄무리하게 보여요. 잘 보세요, 잘 봐요. 그러면 아래와 비해서 그 그루브가 이렇게 하얗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고기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말단 부위 RVFX는 아까 히스를 넣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커빙을 주고 깊숙이 넣으면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뷰만으로 선생님들이 벤트리클의 라이트나 레프트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 아래에서는 레프트 벤트리클과 라이트 벤트리클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튜브를 레프트로 돌려서 좌우를 정확히 구분을 한 후에 이렇게 레프트 사이드에 있는 코로나 사이드 쪽에 카테터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라이트 하이트에 머물게 해야 돼요. 간혹 VSD 있는 환자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옹기종기 있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캐비티 안에 카테터를 넣는 행동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캐슬에 보면 간혹 이런 얘기 생기죠. 너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오스에 안 걸리고 뭐 안 된다고 막 돌리고 막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데 EP방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요. 저희는 노업이 아니에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이게 꼬여버려요. 매듭이. 실제로 경험이 있고 푸른 경험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잘 넣어야 선생님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EGM은 없지만 조금 젠틀하게 그 카테터를 매니플레이션 한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좋은 장비, 적절한 위치에 놓았을 때만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디어 심전도 및 인트라카디악 일렉트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도 잘 하셔야 되고 장비도 좋은 거 사야 되고 카테터 넣는 선생님들이 스킬이 되게 스킬풀해야 되고 거기에 가이드하는 선생님들 지식이 완전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뭐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전도실에서도 1, 2, 3의 바이폴라 일렉트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윌슨 센트럴 터미널스를 이용한 나머지 유니폴라 리드가 있듯이 심장 안에 인베시브하게 하는 그 EGM도 바이폴라, 유니폴라 일렉트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페이스 EKG를 일렉트로드를 요거 하나의 그 전극을 일렉트로드로 보면 되는데 극간의 사이 두 개의 전극을 통해서 바이폴라 보기도 하고, 우리가 심전도시에서 WCT를 이용하는 게 있지만 저희 EP방에서 스페셜라이즈되게 심장 위에 이렇게 하나 전극을 그라운드 마이너스로 잡고 이렇게 각각을 포지티브 그 탐축 전극으로 하면서 유니폴라 시그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이 똑같죠. 심전도실에서 12ECG를 분석하듯이 EP방에서도 카테터의 세팅을 통해서 바이폴라와 유니폴라를 계측하고 볼 수 있다는 거.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12에서도 같이 보듯이 심전도 방에서도 유니폴라, 바이폴라 같이 컴바인해야만이 성공적인 시술에 이를 수 있는데요. 각각을 살펴보면 유니폴라는 멀잖아요. 인디플레 펀치 넓고 이렇게 멀기 때문에 먼 영역에서의 시그널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컬 시그널도 받을 수 있고, 카테터 오리엔테이션이 크게 웨이브 이런 폼에 영향을 안 미쳐요. 이쪽으로 오나 뭐 반대로 오나 이런 몰폴로지의 변화는 크게 없는 특징이 있고, 대신 극간의 사이에 어떤 시그널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먼 거리기 때문에
다양한 인터페이스에서 노이즈 같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니폴라를 보고 WCT를 직접 이용해서 보더라도 실제로 보면 노이즈 같은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VC의 스페셜라이징 카테터를 위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되게 중요한 롤을 차지합니다. 그게 보통 유니폴라는 이렇게 세 가지 폼으로 볼 수가 있는데 Q, RS, R 웨이브. VPC나 APC 같이 AT처럼 포칼하게 생기는 거는 그게 발생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위치 어디가 빠른지 어디서 생겼는지 그런 거는 이렇게 QS 패턴에서 유니폴라에서 보여줌으로써 그 포커스 오리진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의 단점은 로컬 시그널을 타이니한 로컬 시그널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간의 바이폴라하고 컴바인함으로써 치료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잠깐 바이폴라를 보면 바이폴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간의 그 어떤 전이차를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게 오게 되면 플러스에는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될 거고 마이너스 폴 입장에서는 벡터가 바뀌겠죠. 이런 경우는 어디에선 서프레션 하기도 하고 썸을 하는데 이렇게 그 극성이 반대의 의미로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썸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유니폴라의 개념으로 플러스 할 경우는 서프레션 해야지 그 바이폴라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극간이 멀게 되면 조금 더 빵빵하게 되기도 하고 만약에 일렉트로드가 사이가 가깝게 되면 웨이브 프론트가 오는 타이밍이 짧잖아요. 걸리는 타임이 짧기 때문에 비교적 샤프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일렉트로드 사이즈, 간격, 위치에 따라서도 바이폴라의 그 폼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웨이브 프론트가 이쪽 반대 방향으로 오면 이거 뒤집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보다 단순하지만 유니폴라의 경우는 Q, RS라든지 R 패턴, 오리진은 QS 패턴을 보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일렉트로드 퍼펜디큘러하게 오면 여기하고는 시간 타임이 똑같잖아요. 그걸 썸하게 되면 이제 위상이 바뀐 걸 썸하게 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임상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유의 있게 봐야 되고 바이폴라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부위의 어떤 시그널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멀 시그널은 비교적 샤프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CTI 블럭 같은 거 해서 컨덕션 타이밍이 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스플릿해서 더블 시그널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마이크로 리엔트에 있는 그런 것들의 그 위치라든지 아니면 마이오카디엄 뭐 디펙트 같은 거 인팍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타이니하고 스몰하게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난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채널이 있다든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아까처럼 유니폴라처럼 그렇게 단순화된 시그널뿐만 아니라 로컬에서 그 보여지는 바이폴라도 같이 컴바인해야만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보는 PVC 치료에 보면 요즘에 유니폴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오리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유니폴라의 QS 패턴을 보는데 그거는 다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엔도카디움에서 생기는 PVC 같은 경우야 카테터와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그 보내지는 방향을 볼 수 있지만 만약 깊게 인트라뮤럴에서 오는 거는 당연히 QA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먼저 다가오는 웨이브 프론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양하게 생기는 PVC나 AT 때문에 뭐 유니폴라가 모든 걸 다 반영한다, 바이폴라가 모든 걸 다 반영한다 할 수 없고 두 개를 잘 적절히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2002년대 재계 발표에 의하면 특히 인트라뮤럴에 생긴 PVC, 서페이스에서 슈퍼피셜 생기는 안에 인트라뮤럴 PVC 같은 경우에는 유니폴라보다는 로컬 시그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AP 같은 거 시술할 때 보면 뭘 보세요? PV가 잘 없어진지 보잖아요. 그것만 보시나요? 타키 상태에서는 이게 PF 뭐 AT 몇 시간인지 PVC가 잘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스터디도 했어요. 여기 뭐 존슨앤존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다양한 어떤 인디케이션 같은 게 생겼잖아요. 뭐 AI 인덱스라든지 전 잘 관심 없는데 그다음 뭐 FTI, 폴스 타임 인테그랄, 그다음 뭐 컨테포스 같은 게 있고 다양하게 이제 3D 장비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장점은 있겠죠. 뭐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 뭐 여기 300초 지시세요. 여기 200초 지시하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심전도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유니폴라의 에이트림의 유니폴라죠. 이렇게 R 웨이브 같은 거 이렇게 S 웨이브가 있다 이렇게 R 웨이브가 세면 우리가 임팍이라든지 트랜스무랄 리전 만들어지면 ST 올라가듯이 커런트 인절이 생기듯이 이런 걸 봄으로써 아 여기가 인트라뮤럴 리전이 잘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심전도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도 AP 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이폴라야 극간이지만 심전도실뿐만 아니라 우리 그 EP방에서 어떻게 유니폴라를 측정하느냐. WCT는 상관없죠. WCT는 그냥 심전도 붙이는 데 나오지만 우리가 스페셜라이즈된 EP방에서 생긴 유니폴라는 이렇게 카테타를 스페셜라이즈 카테타를 사용해야 돼요. 모든 전극이 심장에 있는데 그렇지 않은 비딩하지 않는 혈관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나의 일렉트를 놓고 얘를 그라운드로 잡는 거죠. 왜 그러면 얘도 전극이니까 무빙 하트에 있게 되면 노이즈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 그라운드 카테타를 쓸 수 있는 스페셜 카테타를 넣고 이 전극 같은 게 만약에 6국이라면 이게 6번째 케이블이 되겠죠. 그 케이블을 여기 억스에 이런 게 붙어 있을 거예요. 하얀 거. 거기에 유니폴라에다 낀 거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4극이고 여기 5번이라면 5번 케이블을 여기다 꼽아 주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죠? WCT는 그냥 선생님들이 구현되는 거죠. 심전도를 붙이고 하면서 구현되는 건데 EP방에서 노이즈 없이 스페셜라이즈된 유니파를 보려면 이 행위를 꼭 하셔야 되죠. 그런 후에 이렇게 그 컨피그레이션 창을 보면 뭐 G 장비에 보면 이런 광산못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정션 박스 같은 게 보이게 되고 거기에 인풋 모듈에 보면 이렇게 셀렉트하게 돼 있어요. 바이폴라 같은 경우 선생님들 극을 선택해 주면 되잖아요. 1번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든 아니 1번을 플러스 하든 선생님 랩에 맞게끔 해주면 되고 유니폴라의 경우는 여기 WCT 선택해 주면 되고 만약에 스페셜라이즈 카테타를 썼다 그러면 여기 억스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 그라운드는 WCT를 이용하든 IVC에 있는 그거를 마이너스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은 항상 플러스만 열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디스탈에 17번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17번을 넣어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미드 만약에 뭐 프록시말에 20번을 보고 싶다. 그럼 20번을 보면 되죠. 어느 교수님 CS의 유니폴라를 보고 싶다. 외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보고자 하는 그 핀의 번호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또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면 패스 필터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 노이즈 캔슬링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앰프에서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인데 우리가 좀 노이즈 없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영역을 유니폴라나 바이폴라에서 해주게 되는데 장비에서 아주 웰 디자인되게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건들 일은 없지만 조금 변화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조금 노이즈 없이 잘 보거나 아니면 스윙 같은 걸 줄일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장비, 좋은 위치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아이디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바이폴라 세팅, 유니폴라 세팅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요 경우는 보면 이제 AT의 경우인데 되게 유니폴라의 그 AT 같은 게 오리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QS 패턴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성공한 포커스 보면 여긴 실패한 거잖아요. 이렇게 R웨이브 프론트가 있고 네거티브 떨어지죠. 바이폴라도 빠르고 이런데 어블레이션 하게 되겠죠. 사실 이런 게 없다면 사실 조금 더 난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많이 하는 PVC 같은 경우도 많이잖아요. 유니폴라 같은 경우 보면 여기 Q웨이브 바로 떨어지면 여기 R웨이브 있죠. 여기보다는 이렇게 유니폴라는 QS 패턴이면서 바이폴라 로카 시간 되게 빠른 이런 데가 조금 더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선생님 랩에서는 유니폴라 포함해서 바이폴라도 같이 보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더욱이 뭐 VT라든지 이스케믹에 의한 그 리엔트리 메커니즘의 어떤 아리스미아도 이 엑시스타이트에서는 이렇게 QS 패턴, 이거 살짝 R이 있잖아요. 이건 아직 웨이브 프론트가 완전히 엑시트가 된 게 아니야. 잠깐 오는 거예요. 여기가 탕 튀어나가는 불행한 요조 입 정도 되죠. 그래서 엑시트 부분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이스무스라는 데에서는 이렇게 타이니하고 마이크로한 시그널도 볼 수 있고 사이너스 이렇게 레이트 포텐셜도 유니폴라, 바이폴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같이 유니폴라하고 바이폴라를 같이 심전도 분석하듯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플로터의 예인데요. 보시면 어블레이션 아까 들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이폴라잖아요. 어떻게 마이오카디움이 아주 되게 헬스해요. 쭉 하다 보면 이렇게 큐웨이브 생기잖아요. 어떻게 이스케미아 생기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나다 보면 이렇게 컨덕션 벨로시티도 바뀌어요. 여기에 더욱이 아까처럼 그 유니폴라 시그널도 본다면 어떻게 지금 마이오카디움이 데미지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부정맥팡은 그렇게 퓨어하게 좋은 시그널 얻고 싶지만 다양한 장비의 인터페이스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환자 뭐 움직이기도 하고 숨도 고르게 안 쉬고 뭐 여러 장비도 있고 뭐 라이트도 있고 뭐 심지어 저희 방이나 고대 같은 경우 천장에다 좋은 라이트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전자기기 때문에 노이즈 환경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안 움직이게 잘 묶어야 되고 숨 잘 쉬게 해야 되고 세데이션 잘 하셔야 되고 50Hz, 60Hz 노이즈 하면 너치 필터 같은 것도 이용하셔야 되고 필요 없는 전자기구는 콘센트에 빼기도 하고 불도 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조금 더 퓨어하게 시그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드웨어적 행위 말고도 선생님들이 일부 아까 조금 소프트웨어 조작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보게 되면 바이폴라, 유니폴라 세팅이 잘 돼 있어요. 보통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그 바이폴라는 30, 로우패스 한 0.5 정도 돼 있는데 이 수치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50이라든지 그 유니폴라를 0.5에서 5 정도로 하면 그 범위를 좁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윙이라든지 그런 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건 아까 보이는 컴퓨터 창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밴드 패스의 영역을 줄여준다고 보면 되고 그런 것도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무심코 지나가지만 가끔은 어블레이션에서 막 이렇게 스윙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램프때 어느 선생님 같이 쓰잖아요. 그럼 컨피그레이션 바꿔놓으면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0.5를 해놨으면 이렇게 스윙도 생겨요. 그럼 컴퓨터 창에서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좀 올려주기도 필요하고 이렇게 스윙 무브먼트 생기되면 이 밴드 패스가 너무 넓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이패스, 로우패스 필터도 조금 앞쪽으로 조금 더 상향시켜주면 이런 스윙도 줄일 수 있습니다. 펌프에 관한 노이즈도 조금 그 테이블에 붙이지 말고 쿨링 펌프 옆에 좀 띄어놔서 그런 무빙에 의한 노이즈도 좀 줄여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현대 EP랩은 되게 노이시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라는 심전도를 얻고 분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또 여기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지식이 풍만한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노이즈 매니저먼트도 하고 케이블도 엄청 잘 신기고 그다음에 지식 충만해서 잘 인터프리테이션 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좋은 매핑을 하고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데 그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